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은혜의 아버지, 김노인이 소리쳤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은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혜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아버지의 연금 통장이 텅 비어 있었고 그 돈은 은혜의 친구라고 불리던 여자에게로 사라져버린 후였다. 은혜는 3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은혜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은혜는 레즈비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이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여성들을 사랑했지만 늘 숨기며 살았다.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바쁘다며 핑계를 대고 가끔 친구를 소개할 때도 조심스러웠다. 그 친구는 지은이었다. 은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지은은 32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진작가였다. 그들은 서울의 카페에서 처음 만났고 곧 사랑에 빠졌다. 지은의 웃음은 은혜의 마음을 녹였고 함께한 밤 산책은 그녀의 삶에 빛을 더했다. 은혜야,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지은의 말은 은혜에게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지게 했다. 하지만 지은의 배경은 복잡했다. 그녀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친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은혜는 그걸 알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 어느 날 은혜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노환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은혜는 아버지의 연금을 관리하며 병원비를 마련했다. 그 연금은 아버지의 평생 노동의 결실, 매달 200만 원 정도였다. 지은은 은혜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다. 아저씨, 건강하세요. 지은의 인사는 늘 밝았지만 은혜는 모르고 있었다. 지은이 은혜의 비밀을 이용해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돌은 갑작스러웠다. 지은이 은혜의 아버지에게 은혜의 성적 지향을 폭로한 것이다. 아저씨, 은혜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게 정상인가요? 지은의 말은 아버지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은혜를 추궁했고 은혜는 울며 고백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은은 은혜의 집 열쇠를 이용해 연금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했다. 5천만 원, 아버지의 노후 자금 전부였다. 지은은 동성애자 같은 너희 가족은 벌 받을 만해 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은혜는 절망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더 쇠약해졌다. 내가 왜 이런 딸을. 아버지의 한숨은 은혜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은혜에게는 은솔이 있었다. 은혜의 여동생의 딸, 13살 은솔. 은혜의 여동생은 해외에서 일하며 은솔을 은혜에게 맡겼다. 은솔은 은혜의 조카지만 거의 딸처럼 가까웠다. 은솔은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다. 그녀는 은혜의 슬픔을 보며 물었다. 이모, 왜 울어요? 그 언니가 왜 그래요? 은솔은 학교에서 이미 동성애에 대해 들었다. K-팝 아이돌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는 점점 개방적이었다. 은솔은 은혜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모는 잘못 없어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 말은 은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돈은 사라졌고 가족은 위기에 처했다. 은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은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수사는 느렸고 증거가 부족했다. 은혜는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지은을 찾았다. 홍대 거리, 카페, 지은이 자주 가던 사진 전시회. 하지만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 아픔, 가족의 실망, 사회의 시선.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고독했다. 은혜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날렸다. 그때 은솔의 전화가 왔다. 이모, 집에 와요. 할아버지가 기다려요. 은솔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은혜는 알았다. 아이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은혜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은혜를 보며 말했다. 은혜야, 내가. 그런 거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아빠가 미안해. 세상이 변했는데 내가 늙었나 봐. 그날 밤, 은솔은 은혜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모, 그 언니 찾을 거예요. 내가 도울게요. 은솔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13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은혜는 웃었다. 고마워, 소라. 하지만 은솔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학교 컴퓨터로 지은의 소셜미디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은솔은 은혜가 모르는 세계를 알았다. 은혜의 삶은 지은의 배신 후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지은과 함께한 추억, 부산 여행에서 바다를 보며 키스했던 순간, 서울의 체리 블라썸 축제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날,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은혜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너무 믿었어. 하지만 더 아픈 건 아버지의 변화였다. 김노인은 연금이 사라진 후 우울증에 빠졌다. 매일 한약을 달여 마시며 내가 왜 살아? 라고 중얼거렸다. 은솔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중학교 1학년 서울의 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은솔의 내면은 성숙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일하며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솔은 은혜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익숙했다. 은솔은 K-드라마를 보며 로맨스를 꿈꿨고 BTS의 메시지처럼 자신을 사랑하라는 가치를 믿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었다. 사랑은 자유야. 은솔은 그렇게 생각했다. 은솔은 은혜의 컴퓨터를 빌려 지은을 추적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은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은솔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킹 없이 공개 정보를 모았다. 언니가 부산에 있을지도 몰라. 은솔은 지은의 과거 게시물을 분석하며 말했다. 지은은 부산 출신이었고 최근 게시물에 바다 사진이 많았다. 은혜는 놀랐다. 소라, 어떻게 알았어? 은솔은 웃으며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이모. 한편 은혜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은혜 씨,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은혜는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직장 문화에서 사생활은 철저히 숨겨야 했다. 그녀는 퇴근 후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서울의 한 작은 바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배신당했어. 은혜의 고백에 모두가 공감했다.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 한 여성이 말했다. 그 모임에서 은혜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병원에서 우울증이 원인지라고 했다. 은혜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아빠, 버티세요. 은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은솔은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제가 복수할게요. 은솔의 말은 아이답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위치를 더 파헤쳤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지은의 사진을 발견했다. 여기에요, 이모. 은혜는 망설였다. 경찰에 맡겨야 해. 하지만 은솔은 고집했다. 경찰은 느려요. 우리가 가요. 결국 은혜와 은솔은 주말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바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은 지은의 흔적을 따라 카페를 찾았다. 지은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혜는 지은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그랬어?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놀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나를 무시했어? 동성애자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지은의 진짜 이유는 돈이었다. 그녀는 과거 빚으로 쫓기고 있었다. 은혜는 울며 말했다. 사랑이었어. 나한테. 지은은 피했다. 미안해. 하지만 돈은 이미 써버린 후였다. 은솔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했다. 언니, 할아버지 아프세요. 돌려주세요. 지은은 은솔을 보며 당황했다. 13살 아이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날 그들은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지은은 도망쳤다. 은혜와 은솔은 실망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미안해, 솔아. 은혜가 말했다.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계속 찾을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은혜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지은의 배신은 사랑의 상처뿐 아니라 사회의 편견을 드러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었다. 최근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긴 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대가 거세었다. 은혜는 뉴스를 보며 한숨 지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은솔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토론했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친구 하나가 말했다. 맞아. 내 사촌 언니도 그래. 은솔은 그런 대화를 통해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은혜에게 말했다. 이모, 자랑스러워요. 이모처럼 강한 사람. 은혜는 은솔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은혜는 한의원에 데려가 침을 맞췄다. 한국 전통의학은 그의 몸을 회복시키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은혜야,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가 말했다. 그 말은 은혜에게 변화였다. 아버지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변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은솔은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지은의 행적을 추적했다. 지은이 제주도로 도망쳤다는 정보를 얻었다. 제주에요. 이모. 은솔의 흥분된 목소리. 은혜는 이번엔 혼자 가기로 했다. 솔아, 위험해. 하지만 은솔은 따라갔다. 비행기 안에서 은솔은 말했다. 가족이니까요.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으며 은혜는 지은을 찾았다. 바다바람, 검은 현무암, 그곳에서 지은은 작은 펜션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혜는 대면했다. 돈 돌려줘.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은혜야. 내가 빚 때문에. 내 비밀을 이용했어. 지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진짜 사랑했지만 돈의 압박에 무너졌다. 은혜는 용서할 수 없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지만 은솔이 끼어들었다. 언니, 왜 그래요? 사랑이면 왜 배신해요? 은솔의 질문에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남은 돈 일부를 돌려주고 경찰에 자수했다. 미안해. 지은의 마지막 말. 돌아오는 길, 은혜와 은솔은 제주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이모, 이제 괜찮아요. 은솔의 걱정. 은혜는 웃었다. 내 덕분에. 돈 일부가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여전히 나빴다. 은혜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내가 행복해야 해. 동성애든 뭐든 그 말은 은혜에게 자유였다. 은솔은 학교 프로젝트로 가족 사랑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사랑은 형태가 없어요. 선생님은 감동받았다. 은솔의 에세이는 학교 신문에 실렸다. 은혜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수진, 34살 교사. 수진은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하며 은혜는 다시 사랑을 느꼈다. 지은의 재판이 열렸다. 은혜는 증언했다. 배신했지만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어 법원은 지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은혜는 용서의 길을 선택했다. 은솔은 성장했다. 이모, 사랑하세요. 은솔의 응원. 아버지의 회복은 기적 같았다. 한의원 치료와 가족의 사랑으로 그는 다시 일어났다. 은혜야, 내 친구 데려와. 아버지는 수진을 받아들였다. 은솔은 14살이 되었다. 그녀는 퀴어 권리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이 더 나아져야 해요. 은혜와 수진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한 여행, 일상.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지만 은혜는 당당했다. 지은은 반성하며 은혜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덕분에 새로 시작할게. 가족은 다시 화목해졌다. 아버지는 은혜의 선택을 존중했다. 은솔은 할아버지, 이모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은혜와 수지는 약속했다. 함께할게. 제주 여행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은솔은 에세이로 상을 받았다. 사랑은 편견을 이겨요. 결말은 따뜻했다. 가족의 용서, 사회의 변화. 한국의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희망이 있었다. 은혜는 생각했다. 우리는 강해.